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늘 대선 경선 레이스의 주요 분수령으로 떠오른 뉴욕주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10시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뜨거운 선거 전과는 달리 오늘 오후 플러싱 PS20 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는 한가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에 위치한 PS20 초등학교 투표소.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선거지만 투표소 분위기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플러싱을 지역구로 하는 롱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오늘 오후 2시경 투표소를 찾아 이번 뉴욕주 경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냐면은 뉴욕에 지금 누가 이긴 게 따라서 모멘텀이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그 버니 샌더스도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계속 끝까지 우리 뉴욕에서 우리 동양인 그 커뮤니티에서 계속 캠페인하면서 오늘 뉴욕이 너무 중요한 그 대통령 투표가 예비선거가 됐습니다. 투표소 곳곳에는 한국어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도왔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어 통역도 제공됐습니다. 한국말이 통역이 돼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한 표라도 선거를 해서 좋은 우리 한국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뉴욕주 경선에 걸린 대의원 수는 민주당이 291명, 공화당은 95명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향후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오후 9시에 끝나는 뉴욕주 경선의 결과는 잠시 후 10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선거 등록을 마친 뉴욕주 한인 유권자 수가 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4년 전 대선 때보다 약 20%나 증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18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 명단을 확인해 발표한 결과 지난 4월 11일 현재 뉴욕주 유권자는 1,176만 명으로 이 가운데 한인 유권자는 총 4만 5,2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유권자는 지난 2012년 3만 8,818명보다 16.6% 늘어났습니다.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예비선거를 거쳐 오는 11월 본선거가 다가올수록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올해 미선거에서 한인 투표자 수 증가를 통한 정치력 신장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내 한인 유권자들의 경우 민주당이라고 밝힌 유권자가 54.4%, 24,637명에 달했고 공화당은 30.6%, 13,837명으로 민주당 성향이 23.8%포인트 정도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의 경우 퀸즈 카운티 한인 유권자가 11,8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맨해튼과 나소 카운티, 브루클린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화당도 퀸즈 카운티 한인 유권자가 2,25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199명으로 1위, 이어서 40대, 50대, 70대 순이었습니다. 어제 진행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은 4대4의 팽팽한 접전으로 끝났습니다. 찬성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원칙에 따라 하급심이 적용됩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18일 실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한 첫 구두 변론에서 찬반 양론이 4대4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동수 판결이 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하급심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첫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원고 측인 텍사스주 정부를,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오바마 행정부를 두둔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민자 그룹 중 누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첫 히스패닉계 대법관이자 진보 진영의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미국의 무너진 이민 정책을 손질하고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권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지지자 600여 명은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커네티컷주와 한국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추진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시험 없이 간단한 검사만으로 커네티컷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18일 댄 멜로이 커네티컷 주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커네티컷주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커네티컷 간 협정이 맺어지면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시력 검사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커네티컷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한국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 총영사는 또 이날 멜로이 주지사에게 지난 2015년까지 커네티컷주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한국어로 치를 수 있었다며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 다시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이 주지사는 실무진을 통해 실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네티컷주와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18번째 주가 됩니다. 하지만 미 동부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뉴욕과 뉴저지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의 영향으로 어떤 국가와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모병제 매분위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육군에 이어 공군도 매분위를 통한 모병에 나섰습니다. 미 공군 특수전 교육대는 매분위를 통해 공군이 된 한인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매분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모병에 나섰습니다. 공군 특수전 교육대는 홍보에서 애너하임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10학년 때부터 매분위를 준비한 엄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엄씨를 비롯한 매분위는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등에서 통번역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분위는 한국어, 프랑스어 등 특정 언어를 할 줄 아는 비이민 합법 체류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언어 시험과 체류 신분 및 신원 확인을 거쳐 될 수 있습니다. 기초 군사 훈련을 수료하면 공군의 경우는 공군 특수전 교육대에 배치돼 교육을 받게 되고 2개월가량의 훈련 과정을 마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 특수전 교육대 언어문화센터 측은 5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면접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한인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 공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국내에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대두됐습니다.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만 세심한 주의와 예방이 당부됐습니다. 국립보건원사나 알러지 감염병 연구소는 17일 모기 창궐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올여름 미국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지만 개개인이 의식적으로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임신 기간인 10개월 동안 임신부가 모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백신 개발이 더디다는 것 등을 반대 이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예산 편성은 긍정적입니다. 지난 13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백악관이 요구하는 예산 19억 달러를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장실은 18일 성명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운전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즌을 맞아 뉴욕주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뉴욕 주지사실은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빈자리 없애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자리 없애기 캠페인은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해 프롬이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해 빈자리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주 경찰과 각 지역 경찰이 함께 참여하며 주지사실 직속 교통안전위원회도 각 지역 학군과 학교, 교통국 등과 함께 안전운전 홍보
방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각 지역 고교 주변에는 경찰의 순찰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18일에는 각 학교 주변에서 과속 차량 집중 단속이 펼쳐졌고 19일에는 안전벨트 착용과 어린이 카시트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20일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문자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21일에는 스쿨버스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 활동이 전개됩니다. 또 금요일인 22일에는 미성년자 음주운전과 마약 복용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퀸즈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다행히 강력범죄는 줄었습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발표한 2016년 1사분기 범죄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뉴욕시 전체 범죄율은 지난해보다 5.02% 증가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백구 경찰서에서는 올해 1사분기 동안 전체 범죄율이 6.14%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강도는 지난해 35건에서 54건으로 54.3% 늘었고 절도 역시 지난해 63건에서 올해 89건으로 41.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무했던 성폭행도 올 들어 같은 기간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에서는 올해 1사분기 전체 범죄율이 지난해보다 무려 27.6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던 살인사건이 올해 한 건으로 늘었고 절도 사건은 56건에서 57건으로 1.8%, 중절도는 98건에서 134건 으로 36.7%가 증가했습니다. NYPD는 전체적인 범죄율 증가 원인에 대해 올해 지하철 내 폭행이나 중절도 등의 경범죄 사건이 이례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살인범죄는 올해 73건으로 역대 최저치, 또 총기 관련 사건 등 다른 강력범죄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더구나 많이 다쳤을 경우 적절한 보상금까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스와이처 법률그룹이 노동자 추락사고에서 45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스와이처 법률그룹이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 피해자의 상해 소송에서 총 45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스와이처 법률그룹은 지난 2012년 4월 17일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33세 남성 노동자에 대한 상해 소송을 약식 판결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중재 판결을 통해 450만 달러의 보상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와이처 법률그룹 측은 공사업체가 사고 피해자의 철거 작업 당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고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사 측은 원고가 사다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올라간 것이 유일한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공사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와이처 법률그룹은 원고가 사고 이후 왼쪽 손목 골절로 인한 접합수술, 디스크 통증 회복 수술 등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진료비와 장기간 실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랭캐스터의 자랑이자 남가주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하면 캘리포니아 파피꽃 축제인데요. LA 북쪽 랭캐스터에 위치한 파피꽃 보호구역에 6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피꽃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꽃이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주화, 파피꽃입니다. 오렌지색 양귀비 꽃으로 한인들에게도 익숙한 이 꽃은 LA 북쪽 랭캐스터에 주정부가 지정한 보호구역에 서식하며 주로 3월과 4월에 만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관리소 측에 따르면 파피꽃은 2010년부터 겨울철 강우량 부족으로 꽃의 양이 크게 줄었으며 꽃이 피는 시기도 일정하지 않아 2주 만에 져버렸습니다. 또 파피꽃은 겨울철 강우량과 봄철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꽃이 필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가 오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게 관리 당국의 설명입니다.
But it only lasted about 2 or 3 weeks because we haven't had the rain that we need. So the El Nino that was promised us this year, where everybody was so excited about it, we didn't get it here. 한편 파피꽃은 1816년 러시아 자연과학 탐험대가 발견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03년도에 주 꽃으로 지정해 정부가 서식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걸그룹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실력, 외모, 노출. 최근 일본에서 인기 있는 걸그룹은 가면을 쓰고 활동하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일본 걸그룹의 콘서트장. 여성 멤버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같이 얼굴에 가면을 썼습니다. 최근 일본에 등장한 가면 쓴 여자라는 뜻의 걸그룹 카멘 조시입니다. やっぱ仮面かぶったパフォーマンスとかやっぱ独特なアイドルなのにやっぱりその仮面で顔を隠すっていうのはすごい独特かなと思います。 지금은 공연장 15,000석이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데뷔할 당시 얼굴을 드러내고 노래를 부를 땐 이렇지 않았습니다. 好きなアイドルイベントにホームページを見たときにもう100ユニットぐらいアイドルの写真が並んでたときに僕自分の仮面女子探せなかったんですよ。 얼굴 알리기도 힘들었던 이들은 가면을 승부수로 내놓았습니다. 다른 걸그룹처럼 과감한 노출을 통해 시선을 끌기보다 아예 얼굴을 가려서 호기심을 유발해보자는 것. 역발상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얼굴을 감추자 오히려 인기가 치솟은 겁니다. 특히 가면을 벗을 때 드러나는 평범한 소녀의 얼굴. 그 반전 매력에 팬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自分の全部をさらけ出すのもちょっと嫌な時もありますし、そういうマスクみたいなものっていうのも効果的な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ね。 카멘 조시 멤버들에게도 가면은 이제 제2의 얼굴이 됐습니다. 仮面をかぶることによって最強のもう無敵になれるので、今は本当に欠かせなくて、もう命の次に大事ぐらいな、同じぐらい。 해외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이들은 걸그룹 특유의 노출 대신 가림이라는 역발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플로싱 한인타운 일대에 소외권 위조 지폐가 나돌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는 주로 20달러짜리로 주말 점심 저녁 식사 시간 등 붐비는 시간대를 골라 사용하고 진짜 지폐와 흡사해 상인들은 위조 지폐라고 의심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또 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지폐와 함께 섞여 계산하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위조 지폐 유통량은 발견량의 20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팔로 뉴욕 주립대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5,000명의 학생들이 잘못된 합격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학교 측이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버팔로 뉴욕 주립대는 현재 최종 합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지원서 검토 작업 중에 있으며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합격 통보 이메일을 받은 학생 중 여전히 최종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조사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뉴욕주 내 무보험자 수가 15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 10명당 0.8명꼴로 미 전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랭크됐으나 비율로만 따지면 전체에서 17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 19세 이상 64세 미만의 성인층 가운데 무보험자 비율은 10%로 전미 평균 14%보다 4%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끝난 뉴욕주 표준시험 거부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표준시험 거부 단체인 유나이티드 투 카운터 더 코어는 올해 표준시험 거부율이 25%를 웃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표준시험 옹호 교육 단체인 하이 어치브먼트 뉴욕은 작년과 같은 20%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교육국은 공식적으로 학생들의 표준시험 거부율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겠으나 기온은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